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휴양이라는 그런 단어, 그 언어, 용어,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휴양. 휴양이라는 말도 참 좋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 수행을 하면서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 사람까지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법은 말할 것 없고, 보는 법, 뭐 우리가 인식한다, 지각한다, 뭐 이런 거 하죠. 마음이 일하는 것,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습관도 바뀌어지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습관, 행위, 그러니까 거친 행위들, 나쁜 행위 한다는 거, 뭐 있잖아요. 악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되고, 이렇게 아주 순하고 부드럽게, 숨죽인 것처럼 뻣뻣한, 그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마저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존재가 이제 법계로 바뀌는 거죠. 법으로.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휴양이라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사띠가 쭉 애기사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그 지혜가 나서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휴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란다. 그게 재본모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휴양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재본모가 이제 존재에 의해서 법계를 바꾸는 걸 말하죠. 바뀐 거. 이 사람들은 자꾸 뭐 무하다면은 그 나의 그 부재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이람을 말해요. 법이라는 걸. 이게 다 휴양돼서 그만 쭉 얘기했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거칠게 말하고, 말하자면 신구의 안 좋은 신구의 사명이 다 바뀐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뀌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래서 바꿔야 산다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온 업대로 그대로 살면은 그 금생을 잘 못 산 거죠. 갈고 닦고 새로운 사람으로 법으로서 일할 수 있는 마음, 지혜로서 일하는 것, 지혜로서 생활하는 것, 그걸 법이시 생활한다 이러잖아요. 법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3박 4일은 뭐 어림도 없겠지만 그래도 법문은 많이 들어줘가지고요. 법문 다 퍼부었죠. 사사나 스님이 하루에 2번, 오따마 스님, 아카사토 스님. 여러분들이 그만큼 되들 볶았잖아요, 스님들을. 나를 법으로 볶아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지금 법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날랑 스님이 또 아침에 하는 회양법만 딸라 듣고 말 거예요? 사람이 들어요? 법이 들어요? 오케이. 말이라도 해야죠.
대답이라도. 법으로 드려야 돼요. 아셨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없어진다.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휴양됐단 말이에요. 안 바뀌으면 다 그냥 일어날래요. 휴양법 안 할래요. 우리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애기 사띠 때는 사띠를 어디에 두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로 바깥에 나가는 쪽으로 가서 알아차리죠. 근데 스님이 늘 뒤집어놨어요. 그걸 바깥에 나가서 대장을 잡는 거를 사띠 두는 거를 안쪽으로 돌리라고 늘. 그게 뭐라고요? 드러나지는 대로. 그게 지금 회양 작업이에요. 보는 법을 자꾸 바꾸는 법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더 수월하게. 순일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건 그 자신의 인식이다랄지 지각이랄지 대상을 보는 법이 바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바뀌어지는 결과는 뭐죠?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부정하는 마음을 자꾸 갈고 닦고 정화하고 여과하고 거기에 다 들어있어 두 가지가 다. 그 업의 생각, 업의 견해를 다 바꾸는 일이죠. 거칠고 좀 안 좋은 말로는 좀 천박하게 구는 그런 건 다 정화하고 갈고 다듬고 그러니까 이제 견해도 밝아지는 거죠. 보는 법이 밝아진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은 견해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 행위가 다 밝아지는 거죠. 바르다는 거죠.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띠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사띠가 다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애기사띠는 대상 쪽에 가서 알아서 되는데 점점 가속도를 빼주면서 있는 사띠가 되니까 이제 대상들이 지네들이 들어와 저절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 버선발로 쫓아가서 막 어이구 반갑네 이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냥 앉아서 어서 오세요. 물론 열어만 주면 돼. 그러면 저절로 들어와. 손님들이 저절로 와서 물건도 사가고. 그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 불티 나가지고. 근데 그러자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호객행위를 해야 하잖아. 애기 쌌을 때는 호객행위라면 이제 이 일은 뭐예요? 문만 열어놓으면 이제 막 손님들 저질로 들어와가지고 그 첫판 때가 물건이 하나도 없어졌어. 다 팔려가지고 끝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객행위가 좋겠어요. 그냥 저절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그냥 사가는 그런 게 좋겠어요. 저절로 문만 열어주면 저절로 사가는 손님들 알아서. 나는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돈만 받아. 너 많이 나가. 돈 받는 게 있어야죠. 그럼 돈 받아 너 어디다 넣어? 꽂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전대도 넣잖아요. 돈주머니.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다 또 저금하죠. 어쨌든 끝난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 사띠가 이제 자꾸 익숙하게 되니까 보는 법이 익숙하게 되니까 그게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뭐 애쓰는 알아차림, 애쓰는 노력, 뭐 힘들이는 노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는 사태 때보다 보는 법이 더 바르니까 또 이 안이 더 이제 보는 안 그게 더 넓어졌겠지.
그래서 뭐 천안통도 열리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또 우리 저기 뭐 저기 이국만리 사시는 어떤 수행자께서 그 천안통에 대해서 좀 법문제 회원 법문 해주세요라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좀 이따가 아직 순서가 아니야. 인트로가 좀 더 해야 돼. 그게 이제 그런 보는 뭐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도 바뀌어요. 응? 더 덥고 부드럽고 더 많이 보도록. 그래서 대상을 많이 보라는 게 이제 시우민 근사에도가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더 넓게 더 많은 걸 보도록 눈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죠.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힘도 안 쓰면서도 더 많은 대상들을 쫓아가고 잡아서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보는데 안 놓쳐. 이게 부드러운 게 더 힘있어.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나 앉아서 그냥 한다생에다 몰입하고 힘들이고 막 그 집중하고 나는 이게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딨어? 응? 미얀마 음식 뭐 그렇게 그 찰지게 먹는 음식도 아닌데 성글성글한 밥 먹고 그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대상을 안 놓치고 그 대상을 나중에 법으로 쓰거든요. 법수로서 법수. 84,000 법이 84,000개나 있다면서요. 하나도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면 지혜 안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30조 소도품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정도 개정의 사망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대상을 그런 법으로 그 법수로서 활용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냥 각지라고 그러죠. 그런 법수를 그런 각지로 깨달음의 법의 요소로 써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중이라는 의미를 또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게 그 영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죠? 단어가 혹시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 과거에도 봤는데 원래 다시 한번 봤어요. 똑같아요.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참 묘합니다.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데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보면 해찰하는 애들이 많죠. 해찰. 해찰하는 애들. 전라도 사투리라 못 알아들을 그래요? 해찰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나는 경상도 사투리 전부 다 듣던데. 딴 생각을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뭐래요? 자꾸 아니면 칠판에 선생님들이 교사가 어떻게 하죠? 그런 애들 보고 그런 학생들 보고 집중해 또는 엄마도 또 뭐 애들 자녀들 가르칠 때 자꾸 딴짓하면 집중해 그러잖아요. 그 딴짓하는 거 해찰이라고 그래요. 그 해가 있는 사찰이 아니고 그거는 기가 막히지요. 늘 해가 있는 사찰은 기가 막혀. 그 해가 선도 될 수도 있고 빤냐 있는 사찰은 여기 아니에요. 마하보디 마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통찰지 수행에서는 그 집중을 여러분들이 전부 그 의미만 가지고 덤벼들어가지고 사단이 나죠. 그러니까 자꾸
자꾸 힘만 쓰고 막 더 힘쓰고 해찰하지 않으려고 막 힘쓰고 한 대생 어디 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막 죽겠다 끊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서 정해놓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정해놔. 대상을 정해놓고 막 계속 막 드립다 집중만 한다. 그 집중이라는 의미, 언어, 그 의미만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여기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마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집중은 다른 의미가 있어. 컨센트레이션. 그거는 팔정도에서도 정정이라고 있죠. 쌈마 사마디. 그거는 지혜가 있는 그 집중이거든요. 집중 상태. 해의 농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중. 해. 밝음. 깨어남. 깨어남의 농도, 정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아가 아니라 밝음. 그야말로 현명함. 현명함의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티 사마디라고 그래요. 사티 사마디가 여기서 이빠사나 사마디를 사티 사마디라고 하는데요. 그 사마디를 자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사마디는 그런 용어로 써요. 그렇게 된다는 집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는 결과물이요. 결과물은 내가 원인을 잘 갖췄을 때 결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도록 하는 사티를 두면은 그런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밝음에, 해, 현명함에, 그걸 분명한 알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티 삼파잔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자꾸 밝혀줘.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법을 자꾸 볼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도모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힘써서 하는 집중하면 틀리겠죠. 지금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한 대생을 정해놓고 오로지 집중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티를 바르게 두면서 툭툭 깨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사마디의 그 집중 상태. 근데 거기에는 어떤 단어가 적당한 단어가 이게 맞는 단어가 없는 문양이에요. 그냥 이거 갖다 쓴 거야. 근데 이걸 막 불나방 덤벼듯이 막 그냥 덤벼들기만 해. 이 용어 하나만 갖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뜻은 모르고. 근데 또 이게 사티가 이어지면은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이 상태가 늘 밝음으로 쏴줘. 그 서치를 할 때 이제 지켜보는 마음 나와야 돼. 이때 그걸로 지켜보게 돼. 얼마나 밝겠어요. 그리고 깜깜 어두운 밤에 회주인들도 탁 키면 밝잖아요. 이게 쫙 서치 쫙 나가가지고 그런 밝음의 상태. 그걸 말해요. 그런 해가 있는 상태. 사티 사마디, 사티가 있는 상태. 도망가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항상 있도록, 자신의 마음 안에 붙여놓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힘. 그런 힘을, 여기는 사티 사마디, 또는 이빠사나 사마디, 분명함.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게 빠자나티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깨우도록 자꾸 도모해주는 그런 힘. 사티를 놓치면 딱 잡아와서 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깨움. 붙잡아 오도록 하는 그런 힘. 자꾸 모아 속에 들어가려면 자꾸 모아를 걷어내게 하는 그런 힘. 일깨우는 힘. 이 사티가 이제 일깨우는 사티로 바뀌면 그래집니다. 일깨우는 사티에 그래 일깨움으로 깨어남으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비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결과적인 이게 그냥 먹는 법, 그냥 손도 안 떼고 먹는 법은 없어요. 잣대를 바르게 둬야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날로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스님도 발품 팔아야 되고, 기도 열어서 자꾸 드려야 되고, 인터뷰도 자꾸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양 올려준 거 찬팅하고 하고 스님들끼리 또 아침 공양 찬팅 하거든요. 마태상가 요니소 빛나 빠당 빠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 되면은 실내가 좀 어두우니까 불을 좀 켜놓거든요. 형광등. 거기에 파리가 이제 날라들어가지고 거기에 날아다니면서 엥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 파리 한 마리가. 저절로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 소리를 지가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애기 사태들은 그 소리를 가서 알아듣는데 아예 그 사태에 또 힘이 없거나 뭐하라면은 아직 모르죠. 그냥.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냄새가 나도 뭔지도 모르고 그게 세간말로 뭐라고 그러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모화성이 강하면 그러죠. 그만같이 깨어있으면 안 되니까 일깨우는 사태가 안 되니까 도망가가지고 사태가 도망가서 모르는 거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콘센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 콘센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밝으면 도망가지 않는 깨어있으면 도망가지 않는 콘센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니까 없으니까 이게 부재니까 그런단 말이야. 저절로 제가 들어가지고 소리가 들어가지고 저절로 사띠가 돼요. 지금은 이제 사띠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는 저쪽에 있으니까 놔두고 여러분들 그 말해야 나한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서 사띠가 저절로 되는데 사띠가 어디서 되겠어요? 이제 파리 소리한테 드리는 거는 그건 애기 사띠고 적어도 사띠존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띠존. 소리는 저 천장 위에 그 효원에서 들리는데 사띠는 사띠존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띠존이 아는 마음이니라 하고 일깨워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게 알아서 이름도. 응? 그냥 벌쩍 깨어나는 거야. 사띠가 부처님이구나. 사띠가 부처님이구나. 확 깨어나게 하니까 모아에서 탁 튀쳐나오니까. 근데 그 사띠가 알미라고 했을 때, 지혜라고 했을 때는 어디 가겠냐고. 그렇죠? 알미라고 했을 때는, 지혜라고 했을 때는 오직 하겠어요. 지금 난 사띠만 갖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지혜로 한다면 그 아는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지혜가 그게 중도입니다. 지혜 때는 중도예요. 중도에 머물고 있는. 아는 마음이 중도예요. 사띠는 지금 아는 마음에서 사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중도에 머물고 있는면서 그렇게 돼요. 중도는 뭐가 다 끊어졌다고 그러죠? 시시, 비비가. 이 세간의 마음이 끊어졌다고도 하기도 하고 바뀌었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뜻도 효양입니다. 바뀌었다. 바뀌었지. 바뀌어서 이제
그 지혜 쪽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끊어졌다, 사라졌다, 또는 뭐 벗어났다, 또는 뭐 완전히 끝맺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종결됐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지금 왜 이래? 아니 이걸로 하네.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같이 사라졌다, 끊어졌다, 사라졌다. 있다가 이렇게 없어진 게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지혜가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다가 없는 거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면서 있다가 없는 거를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삭힌 거를 사라진 거를 바뀐 걸로 보면 지혜가 좀 있습니다. 그게 그 용도, 정도, 그 순수함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성품 자체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 성품마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사님, 깐난애기 때부터 지금 자라서 이렇게 됐잖아요. 커가지고. 태어난 그 원리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앨범 봐봐, 다 있잖아. 유치원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있잖아요. 검정옷이 보인 사람들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은 없겠지만. 잘 알아야 돼요. 그게 within이라서 그렇습니다. 통찰은 within, 안고 같이. 그래서 안으면은 어떤 대상을 안아주면,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안으면, 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안는 이 좋은 쪽,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은 쪽으로 이게 뭐랄까요? 그 요소로 놔둔다고 해도 되고, 그 요소로 회항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회항된 그 요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것이 좋은 쪽으로, 악업이 선업으로 이렇게. 근데 그 행이라는 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쌍파라가 아쌍파라가 쌍파라로, 뭐 쿠살라가 아쿠살라가 쿠살라로 이렇게. 그럼 바뀌는 걸 말하지.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이게 점수 못 얻습니다. 근데 타라다 스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무상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없으면 이 자리에는 다른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라면 불선업이라고, 불선이라면은 이게 없으면 이게 선으로 바뀌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뒤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앉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께 앉는 within. 그래서 상생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세관이라면 세관을 안아서 출세관으로서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만 쏙 빼고, 설탕에서 당만 빼고 그냥 설탕이 있는 거야. 맥주에서 알코올만 빼고 맥주는 있는 거예요. 알코올 취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똑같아 맥주처럼. 설탕도 그렇잖아요. 당을 쏙 빼면 설탕은 똑같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무상이에요. 마라마타는 바뀌면 안 되죠.
파라마타는 있는 거잖아. 그 말하자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바른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쌈마가 바른 걸로 바뀌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을 바른 쪽으로 하지 그 마음 자체를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 마음이 이제 지혜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럼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해서 없다, 땡!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사라지면 뭐가 사라졌더냐. 그래서 이제 그게도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늘 변한다, 변한다. 새록새록 그 말이거든요. 변한다라도 알아야 된다. 변환한다는 것이죠. 전환. 트랜스포. 그까지 해야 돼. 양쪽을 잘 해야 돼요. 그것만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다 해버리면 그건 한쪽으로 치친 거네요. 이것 또한. 그러면 중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런 견해는. 중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들이 중도에 머무른다고요? 어떤 마음들이? 지혜가 양쪽 양극단에서 벗어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마음의 행위 중도에 머무르는데 아직 남아있는데 한쪽만 보고 있으면 머물지 못하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건 또 개인적으로 참 사도의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아마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버버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지만 유용하게 그 생각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특성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세간으로 놓고 봐도 돼요. 세간. 생각을. 그 세간은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많잖아요. 저 세간이 바깥에 있는 게 세간이 바깥에 있나요? 저 바깥에 있는 세간마저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어요. 어쩌면 좋아? 그래야 의부대상은 없다라는 건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의부대상은 없다, 의부는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깥은 없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야 맞거든요. 그 세간의 생각.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나요?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유용하게 써야 돼요. 그게 사띠와 지혜입니다. 이 알아차림식입니다. 그러면요, 이 생각이 유용하게 쓰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띠가 매우 좋습니다. 유용한 쪽으로 쓰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으면 어떻게 미얀마를 가냐고. 그죠? KTX가 없으면은 어떻게 서울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일 보고 내릴 수가 있겠냐고. 문경세제도 개나리 보따리 보따리 좀 싸고 한 달 걸려 2달 그리고 걸어가야 되나?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는 그 안거도 늦게 와가지고 중간에 오다 도적도 만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거 그 기간에 입대날에 못 맞추니까 후한 거 있잖아요. 보름인가 한 달인가 이게 좀 여유를 두는. 그래서 그냥 같이 안거로 전안거로 이렇게 쳐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탈 것이 제대로 있나? 그러면
여기 보따리, 개나리 보따리 이렇게 짊어지고 문경세제 넘어야죠. 뭐. 두메산골 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수행쪽에서 아까 사띠가 그 얘기잖아요. 파리 소리 하나 가지고 이제 일깨우는 그런 사띠로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커졌잖아요. 애기 사띠가. 바깥으로 향하는 사띠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는 건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게 주인이 호객행 회지 하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이제 유용하게 써야 된다.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출세간의 지혜로 활용하는 게 이제 이 수행이거든요. 그럼 상생관계가 되고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요즘은 통신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게 다 과학의 힘 아니에요? 그게 세간의 생각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용하게 지금. 근데 또 이제 악용하는 건 놔두고 이제 그것까지 너무 길으니까 놔두고 일단은 유용한 쪽으로만. 스마트폰, 통신. 그래서 멀리 그 다른 나라 외국 이영만리 외국에 사는 사람도 오늘 회양 보면 지금 보내주면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이따 우리 경혜스님이 또 단톡방에도 올릴 텐데요. 그냥 듣잖아요. 그냥 실시간이야 이게. 차이도 없어. 옛날에는 회의 통화 하면은 좀 늦잖아요. 지금 뭐 그거 말 것도 없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야. 보이스톡도 그냥 돼. 뭐 요금도 안 된다는데 뭐 옛날에는 뭐 미얀마 상국을 때 1분에 3달러? 세븐에서 한국 전화 한번 하려고 1분에 3달러. 그거 쳐야 돼요. 안 되면 그 이제 사무 직원한테 눈치를 받아. 네. 지키고 있어. 지금 뭐야, 그냥. 보이스톡. 똑같아, 그냥. 뭐, 스마트폰 통신 요금은 좀 나가겠지만. 어쨌든, 나도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스님이 오늘 9시에 회양 법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의 법문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정보가 이제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아미 천안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미? 아미라는 말이 좀 있긴 하죠. 아미. 세미 이런 뜻인가요? 네. 세미? 중간 세미 프로 하듯이. 아미? 암이라는 게 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철자가 철자는 미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알미 이런 뜻인가? 리을미미인데, 이렇게 썼나? 철자는 그렇게 되고. 어쨌든, 요즘은 천안통이 열려 있어서라는 말이 이런 정보를 말하겠죠. 요즘 개인정보 없잖아요. 다 노출돼. 다 공유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감추고 것도 없더라. 우리 스님들은 더 좋아요. 왜냐면,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문제죠. 있는 자들은 늘 CCTV를 걸어야 되고, 무슨 캡,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지키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지키고 말 것도 뭐 있어. 무자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뭔가 구린 사람들이 자꾸 커튼 치고 열쇠도 그냥 번호키도 그냥 절대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지문으로는 그런 키도 있더라고. 그것도 불안해서 못 나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데 그냥 무조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양쪽으로 이렇게 쓸어 담는 그런 그 공유, 그 정보의 그 공유가 아니라 그 질적으로의 어떤 그런 정보의 공유,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지혜잖아요. 세간의 생각을 지혜로서 사띠의 대상이 되면은 지혜로 바뀌면서 그렇게 질적인 지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띠의 대상이 되면은 다 좋은 거예요. 다 바뀌기 때문에. 회양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회양이잖아요. 회양되기 때문에. 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금생에 그거는 아주 타고난 복입니다. 사띠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사띠를 해야죠. 동시성이기 때문에 사띠를 하면 사띠 대상이 된 거예요. 출탁동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통찰의 위험이거든요. 그게 통찰의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사태를 보면 있는 사태가 대상이 되고, 있는 사태가 대상이 되면은 대상이 되고, 깨어 있는 사태를 보면 깨어 있는 사태가 되고, 깨어난 사태를 깨어난 사태가 되고 대상이, 일깨우는 사태를 보면 일깨우는 사태가 대상이 되고, 일깨움이 대상이 되고, 밝음이 대상이 되고. 본인은 어디서 찾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밝음인데, 본인은 그 어둠을 좋아하는데, 다 밝아버렸으니까 본인이 어디 있어? 어디가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아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아는 성질. 알면 곧 아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알고는 사라진다고 경혜 스님이 내가 그랬다는데 나는 호도 잊어버려서 금방 밝음이 차지했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어요? 본인의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나쁜 짓을 못해. 아프살라 행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의도가 아주 밝아질 때 지혜가 있는 의도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의도는 있잖아요,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바뀜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좋은 쪽에서, 아니,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진정한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는 늘 빠가마타 성품이기 때문에. 아니짜 두까나타는 빠가마타 성품이에요. 이것이 있다가 없어진 걸로 보면은 문제가 커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고무화를 삼법인을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한쪽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간의 생각도 세간도 바르게 활용해서 아주 여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 죽겠네, 아유 나 죽겠네, 세간이 나를 속였어, 세간 때문에 나 못 살아. 더러운 게 세간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석으로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원석을 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활용하듯이. 그게 수행이에요. 이 부처님의 큰 뜻은, 부처님 말씀의 큰 뜻은 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스님들끼리 한 얘기가, 부처님도 그 화합을, 상가의 화합을 크게 강조하셨다는 게 말하자면 그 상생과 공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모니, 우리 스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모니, 조화로. 그게 세간의 생각을 바르게 사띠의 대상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회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업도 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아수라 세계, 지옥 세계에 돌고 도는 윤회는 사라지고 끊어지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국회사들께서는 알면 윤회가 끊어지고 아니 모르면 윤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책에 나옵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용하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윤회는 또 내세까지 갈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다고. 대상으로 볼 줄 모르면 윤이야. 사띠의 대상이 안 되면 윤이라고. 지의 대상이 안 되면 윤이고. 왜냐면 중도에 머물지 않으면 윤이요. 구구천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중음이죠? 떠돌아다니는 게 중음이죠? 왜 떠돌아다녀요? 중도에 앉지 못하니까, 머물지 못하니까. 중도에 머물지 못하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49제를 쳐줘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서방 정도로 간다든가, 그런다고 그랬었더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나는 부정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제주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기 부모, 그 다음에 가족, 소중한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사후세계도 그 극락, 그걸 염원하는 게 이 산 사람들의 그 염원이잖아요. 그런데 참 무아를 또 주창하면서 그런 거를 또 강조하는 것도 또 그래요. 그렇죠? 무아를 빼든지 그것만 강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아를 부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마부대세 하는 그 우람번제 때 하는 먼저 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공덕 회양 그런 건 좋아요. 그 개성 그 프린트물 전부 부처님 맛에 갖다 조전법륜경, 메타, 길상경. 왜냐면 죽은 사람들은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지금 그 낭송한 사람들 마음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 개성, 프린트물 보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 마음, 그 순간, 그때 그 시간. 그 시간이 길상이죠. 저기 내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마음. 그게 길상이에요. 지금 편안하죠? 여기서 번뇌 있는 사람 있나요? 이제 생각해 주십시오.
아, 집에 뭐 할 일 있는데. 그런 번뇌가 또 떠오르잖아. 떠오르면 뭘로 봐? 뭘로? 그래.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다. 대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별 볼 일 없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은 그냥 펼치면 돼요. 그거 갖고 그냥 연알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이제 지지고 볶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게 자신의 자신이 만든 상에 자기가 소설 짓다가 끝나. 소설 지으면서 뒤지고 볶으면서 죽어. 그게 보통 중생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상에 대한 소설을 써. 각본을 쓰고 스토리텔링 하다 죽는단 말이야. 너무 분하지 않나? 외부도 없고 바깥도 없고 다도 없고 그렇다며 지가 만든 상에 지가 빠져가지고 거기다 소설을 쓰고 각본을 쓰고 대본을 쓰고 그 스토리텔링이 시시비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글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뭐 선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갖고 지금 어깨 다 아파요. 달력집 하나 한다고 막 사진 골랐지. 눈 빠지게 쳐다봤지. 거기다 저 버벅도 집어넣어야 또 그게 선별했지. 거기다 여기서 까더니 또 플래카드 또 한다고 또 했지. 근데 여기 막 나는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닌가 봐. 아이고. 세간이라면 이렇게 아파.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얼마나 됐죠? 근데 이제 오늘 이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만은 참, 좋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면은 슈어민, 다마스카 또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싱가포르에서 사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짤막하게 올라오거든요. 내가 요즘 그거 보니라고 또 솔솔하네요. 법의 맛이. 근데 그게 그래도 진짜 이 과학, 이 스마트폰이 번역을 해서 영어로 다 나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같이 영어 꽝인 사람들한테는.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참말로. 근데 나는 일절 미얀마 가서도 뭐 미얀마만이 영어니 아주 넌더리가 나가지고 뭐 배운다는 걸 안 해버렸어. 그냥 수행만 한다. 그랬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다 번역을 해주네 이 영어를. 근데 기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계가 번역하는 한계가 있긴. 근데 나는 그거 해도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다 의역을 해서 하니까. 시험의 패턴으로. 2차 번역. 의역을 해버리니까. 예. 너무 좋아. 상관없어. 하여튼 기계라도 번역해서만 나와라 이거야. 난 다 의역을 해서 뒤집어 놨어. 우리 사회대가 한 말씀으로. 완전 오역도 있더라고요. 가나들이 저기로 하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에 올라온 거 뭐냐면, still okay is not okay야. still. 우리가 번역하면 뭐 아직도 뭐 여전히 이런 뜻이잖아요. still okay is. 그것은 not okay다. 그래서 이제 읽어봤더니,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훑어가지고 봤어요. 이게 거기 있는 요기가 요기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요기한테 이제 그 앞뒤는 빼고요. 그 단락만 딱 나왔는데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당신 삶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삶에 만족하느냐?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 이 발음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기가 Okay, I'm quite satisfied. 네, 나 좋습니다. 아직까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satisfied, 만족합니다. 그래서 It is still okay.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왜 괜찮은가 얘기를 해요. 만족한다는 걸. 예, 좋은 사장님 있고, 좋은 직장 있고, 이거야,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굿 티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 있고, 스마트폰이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짭이 나와. 그래서 보니, 그 굿티처가 내가 볼 때는 사장님, 좋은 사장님을 만난 것 같아. 우리 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 이게 내가 한 게. 좋은 사장님과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까, 짭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좋습니다. 누구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주인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사도께서, 그것이 그런 거야. Still okay is not okay다. 그거는 좋은 okay가 아니다. 좋은 okay가 아니다. 네가 여전히 좋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 게,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런 okay는 좋은 okay가 아니다. 만약에 모아가 많이 있다는 그 삶이 라면 그게 좋은 okay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모아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많다면 그것도 좋겠니? 이런 뜻이에요. 모아 끼어있지 않고 어둠. 그 어둠의 세계는 어디죠? 지옥의 세계잖아요. 모아 그 윤회의 세계잖아요.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아직도 모아가 가득 찼다면 그것도 좋은 오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오케이 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띠의 대상이 되란 말이에요. 사띠의 대상은 자꾸 그거를 걷어내고 바뀌어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이 있고, 뭐, 가족이 있고, 가족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직장 있고, 먹고 살만하고, 먹을 거 있고, 뭐 하고,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아순소리 안 하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오케이가 행복이라고도 견뎌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모아의 삶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수용하는 사람. 근데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게 모아니 뭐니. 네가 지금 탁지 탐진치. 네가 가득 찼다면 그것도 좋아할래?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세간의 마음을, 세간의 생각을 알고 닦고 사띠의 대상으로서 두고 배워야 되고 보고 배우고 이해를 해야 그 번뇌가 붙지 않는 오케이가 진짜 오케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예어잖아요. 그래서 세간과 주세간이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고
그래서 화학, 조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중도에 머물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